이번 영상에서는 차폐 현상이라고도 불리는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폐, 즉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에 의해서 작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음에 해당이 되고, 뿐만 아니고 작은 소리라 함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목적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목적음이 방해음에 의해서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은 최저가청 한계가 상승하여, 즉 최저가청 한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러한 현상을 마스킹 효과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방해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커라고도 하고, 좀 전에도 설명했던 바와 같이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반면에 목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키라고도 하며,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소리, 이것을 우리가 매스키 또는 목적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매스킹 양, 즉 차폐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매스킹이 이루어지는 그 양을 정의하는 그러한 용어로서 매스킹 효과에서 작은 소리의 위에서 설명했던 최소가청 한계, 여기서 최소가청 한계라고 하는 것은 차폐 역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차폐 역치라 하면 차폐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러한 방해음의 음압 레벨을, 그것을 우리가 차폐 역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차폐 역치, 즉 최소 가청 한계가 높아지는 양을 매스킹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소 가청 한계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최소 가청 한계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음압 레벨이 되어야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경계 음압 레벨을 최소 가청 한계 또는 차폐 역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매스킹의 형태에 대해서, 즉 차폐 형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폐는 이와 같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귀 마스킹 효과, 즉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설명한 방해음과 목적음이 같은 귀로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한귀 마스킹 효과라고 부르고, 반면에 방해음과 목적음이 서로 다른 귀, 즉 두 개의 귀가 활용되는 그러한 마스킹 효과를 두귀 마스킹 효과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킹 효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마스킹하고 정보 마스킹하고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에너지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마스킹은 또 다시 동시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과 나중에 설명될 시간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동시 마스킹, 즉 주파수 마스킹이라고도 불리는 동시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동시라는 의미가 바로 목적음하고 방해음이 귀에서 동시에 지각되는 경우, 같은 시간에 지각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이처럼 동시에 지각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마스킹, 즉 차폐 효과를 가리켜서 동시 마스킹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 마스킹 효과, 즉 차폐 효과는 또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기점막 사이에 이 위치에 해당되는, 즉 400Hz에 해당되는 방해음이 존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목적음이 이 방해음의 주파수에 비해서 높을 수도 있고 이처럼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이 400Hz에 해당되는 방해음이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800Hz의 목적음을 차폐하는 경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와 같은 동시 마스킹 현상을 상향 마스킹 또는 상향 차폐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상향 차폐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가 낮은 소리에 의해서
주파수가 낮은 방해음에 의해서 높은 소리가, 다시 말해서 높은 주파수의 목적음을 차폐하는 그러한 현상을 상향차폐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향차폐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마스킹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를 하면은 마스킹 현상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마스킹은 바로 이 상향차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400Hz의 방해음에 비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목적음의 주파수가 200Hz로서 방해음의 주파수에 비해서 목적음의 주파수가 더 낮은 경우죠. 다시 표현을 하자면 높은 주파수의 방해음에 의해서 낮은 소리, 즉 낮은 주파수의 목적음이 차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차폐 현상을 하향 차폐 또는 하향 마스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시 마스킹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방해음과 목적음 사이의 주파수가 유사할수록, 즉 비슷할수록 마스킹되는 양은 증가를 한다. 이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굵은 검정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방해음에 대해서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A, B, C, D, E, F에 해당되는 목적음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방해음과 목적음들 사이에 주파수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예를 들면 목적음이 C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매스킹되는 양이 가장 크게 증가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들 사이의 주파수가 아주 가까워지면 그때에는 마스킹 현상이 줄어들고 맥놀이 현상이 발생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방해음의 주파수가 낮을수록 매스킹되는 양이 증가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여기에 있는 이 마스킹되는 양이 점차 증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예로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그 결과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상향 차폐가 하향 차폐보다는 더 쉽게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방해음과 목적음 사이의 주파수 차이가 작을수록 방해음의 크기가 낮아도 발생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방해음의 음압 레벨이 낮아도 목적음의 주파수가 이 방해음의 주파수하고 비슷하다면 목적음을 차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방해음과 목적음의 주파수 차이가 커질수록, 즉 클수록 방해음이 커야만 차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해음이 이와 같은 크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차폐가 일어나는 범위를 이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C 같은 경우에는 목적음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주파수가 방해음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차폐가 일어나죠. 반면에 똑같은 음압 레벨의 목적음이 예를 들어서 200Hz에 400Hz에 존재를 한다면 이 400Hz에 존재하는 목적음은 음압 레벨이 이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차폐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차폐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해음으로부터 주파수가 멀면 멀어질수록 차폐를 일으킬 수 있는 목적음의 음압 레벨의 크기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 방해음의 음압 레벨이 높을수록 매스킹되는 양과 주파수 범위가 증가한다. 당연하죠.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앞에서 설명했던 이 실선이 좀 더 이렇게 더 넓고 높게 차폐를 일으키는 범위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범위도 넓어지고 양도 커지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한 예로서 백색 잡음이 만약에 방해음의 역할을 할 때 백색 잡음의 음압 레벨이 10dB씩 증가할 때마다 목적음, 예를 들어서 목적음이 순음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순음의 주파수가 500Hz 이하일 때에는 최소 가청 한계가 백색 잡음의 음압 레벨과 동일하게 10dB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음이 좀 전에도 설명했던 순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순음의 주파수가 500Hz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
최소 가청한계, 즉 차폐 역치는 10dB이 아니고 3dB씩만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너지 마스킹 효과 중에 두 번째 종류로서 시간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것은 목적음과 방해음이 동시에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시간 차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적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방해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꾸로 방해음이 먼저 들린 다음에 목적음이 들릴 수도 있고, 이처럼 약간의 시간 차이를 가지고 귀에서 지각이 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매스킹 효과를 시간 매스킹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락밴드에서 킥드럼하고 베이스 기타를 동시에 연주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킥드럼은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택 시간이 굉장히 짧죠. 반면에 현악기인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택 시간이 상대적으로 킥드럼에 비해서 긴 편이죠. 따라서 킥드럼 같은 경우는 동시에 소리의 발생을 시작했지만 킥드럼은 이미 최대 소리의 크기까지 올라갔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베이스 기타의 가장 큰 소리의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베이스 기타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시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처럼 킥드럼하고 베이스 기타 사이에 동일한 가장 큰 크기라고 하더라도 서로 발생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킥드럼이 먼저 발생되고 베이스 기타가 나중에 발생될 수 있고, 거꾸로 베이스 기타 소리가 먼저 들리고 킥드럼 소리가 먼저 들릴 수 있죠. 자, 우선 킥드럼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킥드럼이 큰 소리가 나는 그 시간에 베이스 기타 소리는 작죠. 예를 들어서 킥드럼 소리가 크게 나고 베이스 기타 소리가 작게 나는 그러한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는 킥드럼 소리가 작게 나는 가운데 베이스 기타가 시간적으로 더 크게 발생하는 그러한 두 번째 경우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 마스킹 효과에 대한 종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선행 마스킹, 즉 선행 차폐 현상하고 나중에 설명하게 될 후행 마스킹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행 마스킹 효과, 즉 선행 차폐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시간적으로 먼저 지각된 큰 소리가 나중에 지각되는 작은 소리를 차폐하는 현상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킥드럼 소리가 크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이스 기타가 작게 들리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우리는 선행 차폐라고 하고, 두 번째는 후행 차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베이스 기타를 중심으로 한 거죠. 킥드럼이 이와 같이 소리가 작아지는 가운데 베이스 기타가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간에서 봤을 때 킥드럼은 작은 소리에 해당이 되고 베이스 기타는 큰 소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나중에 지각되는 큰 소리가, 베이스 기타 소리가 먼저 지각된 작은 소리의 킥드럼 소리를 차폐하는 현상을 가리켜 후행 차폐라고 합니다. 후행 차폐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은 목적음과 방해음의 발생 시간 차이가 25에서부터 30ms 이상이 되면 이때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고, 즉 역행 차폐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소리로 각각 분리돼서 들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 차폐 같은 경우에는 이 발생 시간의 차이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번에는 에너지 마스킹 현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보 마스킹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큰 소리에 의해서 작은 소리가 지각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차폐 현상이 아니고 방해음과 목적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 즉 비슷한 점이죠. 또는 불확실성, 예를 들면 스펙트럼이나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폐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큰 소리와 작은 소리 사이에 소리의 크기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폐 현상이 아니고 두 소리 사이의 유사성이나 불확실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스킹을 정보 마스킹 또는 정보 차폐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모든 차폐를 의미하는 전체 차폐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차폐에 의한 에너지 차폐량과 좀 전에 위에서 설명한 정보 차폐에 의한 정보 차폐량이 대진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차폐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약 22%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 차폐량을 우리가 22%로 가정을 한다면 나머지 에너지 차폐량은 78%에 해당이 되겠죠.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매스킹, 즉 차폐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긍정적인 사례가 있고 뒤에 이어서 설명하게 될 부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어서 주변의 소음이 지각되지 않게 한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작게 음악을 틀어줌으로 인해서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만들어내는 기계 소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에서 잘 지각하지 않는 그러한 오디오 신호를 삭제해서 데이터량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면 우리가 CD 같은 경우죠.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소리의 크기가 작은 어떤 신호들은 차폐 현상이 일어나서 귀에서 잘 지각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만 지각되는 그러한 작은 오디오 신호는 아예 사람들이 잘 듣지를 못하니까 그거를 삭제해서 데이터의 양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가끔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실 때 살짝 노래에 잔향이 섞이죠. 그래서 이 잔향을 섞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저처럼 노래가 서투른 사람들은 음정이라든지 그런 서투른 부분들을 감춰주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부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차폐 현상들을 활용한 예고 부정적인 사례, 예를 들면 악기들이 강한 연주음에 의해서 노랫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공연장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뒤에 악단에서 음악에 맞추어서 연주를 해줍니다. 근데 뒤에서 발생하는 악기들의 연주음이 너무 커가지고 막상 이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잘 들리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잔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것처럼 명료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떠드는 시끄러운 소리에 의해서 차폐가 일어남으로 인해 명료도가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주파수가 비슷한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될 때 이 악기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는 각각의 악기에서 만들어내는 음을 구성하는 주파수 성분들이 동일하지는 않죠.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건 같은 악기인 거죠. 이처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주파수가 비슷한 경우에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작게 연주가 되는 악기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마스킹, 즉 차폐 현상에 관련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